존경하는 67만 평택 시민 여러분, 최재형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원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두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셨던 우리 시의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국가유공자분들의 권익 증진에 힘쓰며 애국정신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예우는 과연 그분들의 헌신에 걸맞은 수준인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시 보훈단체들의 고충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평균 수준에 부합하는 보훈수당 체계의 수립입니다. 현재 보훈수당의 전국 평균액은 26만 3천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보훈수당은 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총 15만 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에도 아주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유공자분들의 명예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의 수당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특수 임무 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복지 수당을 신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역시 현실에 맞게 상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회장 활동비 인상입니다. 보훈단체 지회장님들께서는 별도의 급여도 없이 단체 운영과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지회장의 활동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 운영은 물론 유공자 어르신들의 경조사조차 지회장님들의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활한 단체 운영과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회장 활동비 역시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보훈회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보훈회관 이전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노후화가 심하고 주차 및 복지 공간이 부족하여 고령이신 회원들께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방문객들조차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회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한 사안들 외에도 기타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보훈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보훈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훈 체계 마련을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보훈단체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함과 올바른 보훈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미래 세대에 전하는 공익적 공동체입니다.
국가주공자의 현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우리 평택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보훈수당 상향을 위한 처우 개선은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예우이며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존중한다는 우리 평택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유공자 여러분들과 보훈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이 합당한 예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의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최재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평택 서구권 일부 주민들은 가장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여는 일, 마당에 빨래를 넣는 일, 논밭에서 하루 농사를 시작하는 일, 가족과 편안하게 저녁을 먹는 일,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이 일들이 일부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호수늪과 현덕면 등 일부 농경지에 축산 분리와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대량으로 반입 살포됐기 때문입니다. 업자들은 고령의 농민들에게 지렁이 배양토나 고급 비료를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뒤에 남겨진 것은 참기 어려운 악취와 침출수, 파리깨, 그리고 무너진 일상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두통과 헬스꺼움, 눈과 피부의 자극, 호흡 불편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음식점과 공장, 위생용품 업체에서도 영업과 생산, 납품 차질 등의 피해가 제기되고 일부 농가에서는 해당 물질이 살포된 뒤 정성껏 키운 작물이 고사했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언론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피해 의심 지역은 처음 6, 7곳에서 약 20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민가와 상가, 아파트에서 불과 10m에서 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체도 유해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물질이 시민의 집과 일터 바로 앞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호승읍 신영리 일대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했을 당시 평택시는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평택시도 당시 상황이 단순한 냄새 민원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평택시는 악취 원인을 어디까지 밝혔습니까?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그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왜 같은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합니까? 왜 주민들은 또다시 자신의 밭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야 합니까? 평택시의 배출원 추적 과정도 시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택시는 의심물질을 운반한 차량의 등록지가 천안이고 차고지는 아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운행 기록과 거래 내역을 어디까지 조사했습니까? 평택시의 권한으로 부족했다면 경찰과 관계지방자치단체에는 언제 공조를 요청했습니까? 이 질문에 평택시는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실제 어떤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주민들은 권한의 의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시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다른 기관으로 민원을 넘기기 바쁘다고 호소합니다. 시민이 피해를 신고하면 행정이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이 행정기관에 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추가 반입을 막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농민들이 잠을 포기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의심 차량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지켜야 할 현장을 주민이 대신 지키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평택시 환경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주민들은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안심하고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평택시에 다음 4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배출, 운반, 살포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즉시 실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경찰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즉시 공조하십시오. 둘째, 주민과 언론이 얘기한 약 20개 피해 의심 지역에 대한 긴급 환경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환경 위해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출과 원상 회복에 착수하고 일주일 이내의 조치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셋째, 부시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대응 TF를 즉시 구성하십시오. 환경, 농정, 보건 등 부서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 신고부터 조사, 처분, 피해 상담까지 한 곳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정상적인 퇴비로 믿고 토지를 제공한 피해 농가를 보호할 상담 지원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고의성 여부 등을 구분해 책임을 판단하고 신고 보상과 신고 보호자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조사할 것인지, 언제 반출할 것인지,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행정 신뢰는 거창한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택시는 주민들이 다시 창문을 열고 농민들이 밤마다 손전등을 들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임대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재형 의장님과 정일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은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준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평택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후 평택,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평택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우리 시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세수가 늘어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10년 후 평택에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잠시 시선을 북유럽으로 돌려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노르웨이도 우리처럼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마주했습니다.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석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당장의 풍요를 소비하는 대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산을 남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노르웨이가 석유를 발견했다는 사실보다 그 석유를 대했던 태도를 기억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평택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가 석유를 만났다면 평택은 반도체를 만났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대전환 속에서 평택은 유례없는 세수 증가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도 영원한 호황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다음 세대가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 산업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가칭 평택 미래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우리 평택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미루고 지연시켜 왔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평택 미래기금은 불황이 찾아오더라도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멈춰서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기금은 청년들의 창업 펀드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서민들을 위한 사회연대자주기금의 마중물로 또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풍요를 미래의 기회로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투자공사 설립과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시군의 재정 참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평택 시민의 희생과 인내로 만들어진 재원이 과연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경기도 주도의 투자펀드에 출자된 자금이 과연 평택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건사업에 우선 투입될 수 있겠습니까? 평택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다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먼저 배분되는 구조가 된다면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평택시는 이러한 재정 참여 요구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갈등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택 시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자산은 우선적으로 평택 시민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평택은 오랜 시간 특별한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를 수용했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그 역사적 헌신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평택지원 특별법이었고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지금 평택에 들어오는 반도체 세조는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시민들의 오랜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이 재원은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평택 시민의 권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재정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를 적립할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지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외부의 요구 앞에도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 미래기금이 단순한 재정정책이 아니라 평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며 평택의 재정 주권을 선언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풍요를 모두 소비하는 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 자산을 남기는 도시가 될 것인지 저는 우리가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택의 미래는 평택이 결정해야 합니다. 평택 시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자산은 평택 시민의 미래를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10년 후 시민들이 그때 평택은 돈이 많았던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했던 도시였다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10년 후 시민들께서 그때 시장과 시의원들이 참 멀리 내다보았구나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